디퍼렌셜 오일은 엔진과 멀리 떨어져 있고 밖에 노출되는 경우가 되게 많기 때문에 해야 돼요. 안 그러면 베어링 그냥 바로 나갈 수도 있어요. 구독 누르셨죠? 안 눌렀다고? 예열에 대해서 저희가 예전에 한번 하긴 했는데 과거의 엔진에 대해서는 꽤 걸릴 수도 있었을 거야. 근데 최근에 있는 엔진은 15초에서 20초 그 정도까지면 충분히 예열이 가능합니다. 아직까지 예열을 길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겨울이니까 좀 길게 해도 상관없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어떤가요? 겨울에는 조금 길게 하는 게 맞긴 맞아요. 답을 먼저 드리면 그런 거고, 아예 너무 추운 겨울이 됐을 때는 시동도 잘 안 걸릴 뿐더러 엔진 오일 자체가 냉간시에 온도가 내려져 있으니까 평소 조건보다 더 짙어져 있어요. 구동이나 회전이나 이런 게 되게 느리고 연료를 뿜어내고 뭐 여러 가지 기타 등등이 이게 좀 냉간 상태에서 어렵게 돼 있는 상태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조금 더 예열을 시켜줘야 돼요. 안 그러면은 불안전 요소가 되기 시작하고 엔진의 순환이 빨리 안 되면서 가혹하게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3분에서 5분 정도 기다리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특히 온도 관리에 대해서 조금 신경 쓰시면 될 것 같고요. 지하에 주차장에 있는 경우도 있어요. 실내에 있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럴 때는 예열을 그렇게 오래 할 필요는 없습니다. 엔진 말고도 예열이 필요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미션이라든지. 그렇죠. 있죠. 필요하지. 엔진 같은 경우는 연소열과 마찰열로 인해서 빨리 구동을 시켜갖고 순환을 시켜서 웜업을 시키지 않습니까? 트랜스미션 같은 경우는 연소 이런 게 없어. 열 에너지를 전달해주는 현상이 없는 거예요. 과연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크랭크 샤프트로 해서 엔진과 연결이 돼 있어요. 미션이 축으로 연결돼 있죠. 그래서 여기서 시동이 걸리면 돌면서 이 안에 있는 장치들을 돌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발생하는 유체된 마찰열과 기아가 맞물려 돌아가면서의 마찰열, 크러치가 맞물려 돌아가면서의 마찰열, 여러 가지 열로 인해서 웜업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조금 나눠줄 필요는 있는데, 오토매틱 트랜스미션이란가 CVT, Continuous Variable Transmission은 토크 컨버터로 연결이 돼서 돌거든요. 근데 토크 컨버터에는 중간에 임펠러라고 터빈 같이 생긴 게 있습니다. 시동을 걸어주면 펌프가 미션 오일을 끌어올려서 순환시키면서 임펠러를 돌려서 임펠러가 돌면서 유체가 회전이 되는 거예요. 그럼 유체가 회전이 되면서 토크 컨버터가 돌면서 클러치가 맞물려 들어가고 기어가 올려가게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유체가 돌 때 여기서도 어마어마한 열이 발생하거든요. 클러치 맞물려 들어가면서 생기기 시작하죠. 그래서 열이 이걸로 생겨서 웜업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매뉴얼 트랜스미션이랑 DCT, 여기서는 사실 토크 컨버터 유체 저항은 별로 없지만 얘네도 축으로 인해서 돌아가죠. 마찰열이나 이런 것들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래서 여기서 웜업이 됩니다. 엔진에 또 붙어 있잖아요. 그래서 붙어 있는 이 열을 가지고 또 공유를 좀 해요. 그런 방식으로 웜업이 되는데, 최근에는 트랜스미션 플루이드가 다 저 정도로 갑니다. 연료 세이빙 때문에 하나가 있지만 또 하나는 순환성이 좋은 거야. 예열이 충분하지 않아도 저온에서도 잘 움직이게끔 만들어진 거예요. 그럼 나머지 성능은 어떻게 합니까? 나머지는 첨가제 영역으로 해갖고 마찰이나 이런 것들 조정하게 만들어 놓은 거죠. 지금에 만들어지는 트랜스미션 플루이드 같은 경우는 저 정도로 가면서 고급 기유를 쓰게 돼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자동차에서 하는 웜업 정도의 시간만 있으면 충분히 웜업이 되죠. 겨울철에는 자동차는 좀 시간이 걸린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기어도 사실은 조금 더 오래 웜업을 해야 돼.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하느냐? 오토매틱 트랜스미션 플루이드 같은 경우는 R&D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기어를 파킹해서 한 5초에서 10초 정도 왔다 갔다 이렇게 하면서 기어 바꿔주면서 웜업을 시켜주면 겨울철에는 뭐 충분하다 생각이 듭니다. 컨티뉴스 베리어블 얘네들은 그냥 자동적으로 진행을 안 해도 되니까 놔두시면 될 것 같고, 디퍼렌셜 오일은 자동차가 엔진이 미션이랑 연결이 돼 있죠. 그럼 미션이 이렇게 회전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바퀴 축이랑 여기 연결되면 이렇게 도는 거를 각도를 완전 바꿔갖고 이렇게 돌게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여기가 디퍼렌셜 기어가 있어요. 근데 이거 완전 기계식 기어입니다. 기계식 기어. 클러치 형태의 기어도 있고 기계식 형태로 오픈 기어도 있고 이렇게 했는데, 얘네들이 들어와서 회전을 하잖아요. 회전력에 의해서 유체의 마찰과 기어들이 맞물로 돌아가면서 생기는 마찰열에 의해서 얘네들도 웜업이 됩니다. 엔진과 멀리 떨어져 있고 밖에 노출되는 경우가 되게 많기 때문에 요거는 아주 추운 지역에서는 시간을 걸리게 좀 웜업을 해야 돼요. 안 그러면은 베어링 그냥 바로 나갈 수도 있어요. 하이브리드 예열에 대해서도 궁금해 하더라고요. 일반적인 상황이라면 웜업할 필요는 없어요. 모터도 열이 어마어마하게 발생해요. 여기서 발생하는 그런 것들이 엔진 쪽에도 다 전달이 되고요. 운행하다 보면 사실은 어느 정도 온도가 맞춰져요. 모터로 가다가 슬로우하게 스타트가 되겠죠? 그러면은 엔진도 또 웜업이 됩니다. 그런 상태가 되니까 예열이라는 것을 크게 할 필요는 없다고 보여요. 됐나요? 대답이? 윤활유의 정확한 정보는 N불진과 함께, 윤활유 박사 김보은이었습니다. 알림 설정 구독 해주시고 여러분 다음에 만나요. 오케이?